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 제어, 벌써 6주차 수업이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저기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추석 때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이제 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척들 방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명절인데 명절 이렇게 분위기 내지도 못해가지고 뭐 많이 안타깝네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목요일 날 화상으로 우리 화상이 아니고 뭐죠? 목요일 날 거기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7주차에는 어떻게 7주차에도 아직 공지가 안 났으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천은 저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뭐 자세하게 공지는 하겠지만 우리가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7주차하고 14주차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잠깐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하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플립러닝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논의 조금 하다가 그냥 종료가 돼버리니까 뭐 정리가 안 된 느낌도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이틀 정도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이틀간 여러분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과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미팅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물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진행할 수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 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6주차, 자, 6주차 이번 주에 진행할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던 대로 화상 회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웠던 내용은 어떤 거였었냐면은 1차 전달 함수의 시간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 시간에는 전기,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은 교재 여러 가지 그 교재에서는 주로 모델링에 관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제가 뭐 풀라고까지는 제가 못하겠고, 연습 문제를 읽어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두 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모델링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자, 뭐 사람의 다리. 자, 사람의 다리도 어쨌든 우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다리를 어떤 식으로 제어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 문제에 이렇게 논의한 부분도 있고, 자, 사람의 다리에 보게 되면은 근육은 어디에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프링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육 같은 게 이렇게 응축을 했다가 풀렸다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하는 제어 신호는 우리가 신경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추석 때 뉴스를 나온 걸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외골격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이제 슬슬 이제 현실화가 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로봇 보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뭐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데 있었는데 바로 옆 팀에서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조금 예전 얘기긴 한데 그때 식품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레벨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기계 시스템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은 1978년 말터스는 박테리아 증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구 증가 모델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인구 밀도, 그 다음에 시간당 인구 증가량,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를 증가를 시키고 감소를 할 거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자, 잠수정을 개발하고자 연구자들이 오징어의 추진 운동을 흉내내서 반동 추진 엔진을 개발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모델이 우리가 배웠던 1차 시스템 모델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그래서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운동이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재밌는 응용 분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 이걸 일일이 이거 다 문제 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화면에 보시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있는 안테나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안테나 제어 시스템 같은 거는 이 교재에서 첫 번째 장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창을 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 포커싱.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안테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에 수신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군용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상공에서 항공기가 날아가고 있을 때 항공기를 추적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빙빙빙 계속 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도는 시스템을 그냥 도는 거냐?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뭔가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안테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안테나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이걸 제가 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는 이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까지는 뭐냐면은 여기 모터부터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까지 요 부분이 이렇게 안테나에 대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자, 사례 연구의 페이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안테나 방위각에 대해서 위치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읽어본다고 곧바로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설명이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제가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모터의 위치를 이 모터가 이렇게 안테나가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모델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성 모멘트가 있는데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안테나의 질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안테나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토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마찰에 대한 저항 성분,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 요게 기어가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말 이렇게 기어 두 개만 사용해요? 자, 이렇게 질문한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었죠. 기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기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자, 요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통하게 되면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 대해서 반지름, 톱니의 반지름,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다음에 톱니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토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배웠을 겁니다. 자,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기어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어 하나의 기어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읽어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1차 함수 시스템하고 2차 함수 시스템의 2차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차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자, 1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전달 함수가 이런 식으로 분모가 S의 차수가 1차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1차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0점하고 극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0점이 없는 경우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스템에 대해서 형태 1차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시스템의 시간적인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시간적인 그래프 특성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방금 제가 앞에서 소개한 모터 시스템의 속도 제어 함수 아니면은 이 커패시터가 있는데 커패시터의 전압의 함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 있죠. 보통 전기에서 얘기하는 전류 같은 경우에도 물이 흐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1차 시스템은 우리가 유량 제어 시스템, 그래서 유량 제어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스템의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가 첫 번째 1차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알고 있을 때 이 전달함수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동작이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공식화를 해서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 CT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리고 했던 게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몰라, 아니면은 전달함수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전달함수하고 똑같이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모르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인.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동작에 대한 확인. 자,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어 시스템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자, 여기서 이 우리가 예측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거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해,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의도한 대로 동작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지,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의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이 시스템이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하나는 뭐냐면은 네 가지? 왜 세 가지지? 세 가지네요. 네. 자, 세 가지가, 하나는 시정수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정수 같은 경우는 타임 콘스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모에 대한 A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요 A 값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시간 함수로 얘기를 했을 때 요 초기값의 37%가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이든가, 아니면 계산함수 출력을 넣었을 때 63%가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그 시간 값이 A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해가지고 37% 감소하거나 아니면 63%가 상승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A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A 값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앞에서 구한 이 그래프의 A 값하고 실제 만들어진 A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뭐 오차가 몇 퍼센트 이내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의도한 대로 설계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상승 시간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상승 시간은, 자, 최종값 정상 상태 응답의 10%에서 90%까지의 도달 시간. 자, 그래서 0부터가 아니고 10%, 그 다음에 90%까지의 도달 시간, 요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2.2 나누기 a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는 제가 시간에 얘기했죠. 자, 이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이기 때문에 여기에 10%하고 90%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 2.31하고 0.1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시간, 10%에 해당되는 시간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a분의 2.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요 그래프에서 2.2 나누기 a에 대한 시간,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움직인 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프상 측정한 그래프겠죠. 측정한 그래프가 똑같이 일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착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최종값 정상 상태 응답의 98% 도달 시간인데, 자, 그 같은 경우에는 자, a분의 4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a분의 4가 되면은 이게 98%, 요 부분이 98%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를 정착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상 상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분의 5 아니면은 타임 콘스탄트 곱하기 5
를 5배 되는 시간 정도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요 값이 변화가 안 일어났을 경우에 이때는 정착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1차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A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이 세 가지 지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상은 쉬운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1차 시스템도 있지만 또 많은 시스템들은 분모가 자, S의 분모가 2차로 되는 2차 시스템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래서 요거를 1번부터 6번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2차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가 S의 차수가 2차로 구성된 자, 그래서 2차로 구성된 경우에는 0점 극점 선도에서 0점 극점 선도에 근이 존재를 하는데 극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극점이 2개 이상 2개일 경우 2개일 경우 이거를 2차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2차 시스템은 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2차 시스템의 극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2차 시스템의 동작이 시간 함수에 대한 출력값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시스템에 4가지 패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4가지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극점에 따른 시간응답 특성이 있는데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응답 특성이 4가지인데 어떨 때 입력을 단위 계산 함수를 주었을 때 자, 단위 계산 어떤 시스템이 4개가 있어요. 근데 다 2차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단위 계산 함수 입력을 전원을 딱딱 켰을 때 4개를 켰을 때 4가지가 각기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S제곱 그 다음에 AS 플러스 B의 B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죠? 자, S 플러스 A분의 A 형태였었죠. 자,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차기 때문에 개수가 S의 1차에 대한 개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을 B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극점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럼 분모가 0이 될 때 0점 극점 선도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A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극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얘도 요 값이 자, 0이 될 경우가 극점이 되겠죠. 자,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을 풀게 되는데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분수 분해 때 했던 것과 같이 근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근의 형태, 그리고 그 근의 형태가 0점 극점 선도에서 극점의 위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 극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대한 출력 함수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가감쇠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감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극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s제곱 플러스 9s 플러스 9.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근의 공식은 뭐죠? 근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근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7.854 마이너스 1.146 이렇게 실수의 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수의 근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감쇠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 두 개의 극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c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지우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만약 s 플러스 7.854 그 다음에 s 플러스 1.146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부분 분수 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부분 분수를 분해를 하게 되면은 s 7.8x k1 그 다음에 s 플러스 1.1 x k2.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 역 라플라스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실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지수 함수가 결합이 돼가지고 더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시간응답 곡선은 자, 요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요 지수 함수의 요 두 개의 부분이 자연응답 성분이 되는 거겠고, 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제응답 성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의 함수를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던 1차 시스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딱 이렇게 떨어지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아니고 요 두 개의 지수함수가 두 개의 형태를 가진 지수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약간 이렇게 굴곡이 생긴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